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어디에 나와 있는지 보이시나요? 이렇게 잠실이 멋지게 보이고 제 앞으로는 삼성동과 청담동이 보이는데요. 바로 뚝섬공원입니다. 뚝섬공원 하면은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예, 뚝섬공원은 자양동을 끼고 있는 곳이죠. 예, 그리고 강변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강변에 대한 얘기를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강변에 위치한 많은 지역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게 하는데요. 우리도 또 한강변에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서울의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605.23km제곱미터입니다. 예, 그 큰 면적 안에서 과연 우리가 한강에 인접해 있는 지역은 얼마나 될까요?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만큼 희소하다는 얘기인데요. 특히나 부동산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동산, 부동산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의 가장 큰 특징, 부동산이 왜 그렇게 투자라고 하는 것 뜻, 그리고 자산의 가치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금처럼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축통화인 달러보다 더 큰 가치가 있죠. 왜냐하면 계속 찍어내는 달러보다는 이 지구라는 이 덩어리 안에 더 이상은 생산해낼 수 없는 그런 가장 귀한 리미티드한 자산이 부동산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부증성이라는 부동산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지역에 대한 입지는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그런 입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에 대한 프리미엄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안에서 또 찾아보면 서울이라는 그 많은 넓은 면적 안에서도 이 한강을 끼고 있는 한강변의 지역들은 더 많은 몸값과 관심을 갖게 된답니다. 살짝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제가 지금 이곳에 있으면서 한겨울인데도 굉장히 따스한 봄볕을 벌써 일찌감치 느끼고 있답니다. 그 이유는 따뜻한 햇살 때문이에요. 잠시 졸음이 쏟아질 것 같은 이 한겨울에 이 햇살을 맛볼 수 있는 곳은 바로 북쪽에 위치해 있는 입지가 한강을 바라볼 때 느낄 수 있는 이 햇살입니다. 그렇다면 강변북로 쪽에 햇살이겠죠. 그럼 강 건너를 볼 땐 올림픽대로죠. 예, 그곳에서도 한강이 보입니다만 제가 몇 차례 촬영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강바람이 차갑습니다. 공기가 다르더군요. 바로 이것이 가장 또 하나의 프리미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택이 지어질 때 우리가 남양집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것은 따뜻한 햇살 때문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 남쪽에서 보이는 한강도 아름답다고는 하지만 춥고 따뜻하지 않은 조금은 어두운 우울한 한강의 모습, 같은 강줄기가 흐르지만 그 풍경에서 어두운 느낌의 조금 우울한 잔잔한 한강의 모습이고요. 이 북쪽에서 강변북로 쪽에서 바라본 한강의 모습은요, 반짝반짝 빛나면서 너무 아름답고 찬란한 밝은 한강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게 360을 보여지는 한강뷰의 가치는 어떻게 다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한강뷰에 위치해 있어야 되는 그런 주택은 바로 이 강변북로 쪽에 인접해 있는 지역들이 그 가치를 발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 강변북로 쪽에 인접해 있는 지역들이 얼마나 되는지 살짝 따져보고 지금 그곳에 내가 하나라도 소유하고 싶고 깃발이라도 꽂고 싶다고 한다면은 그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그림을 살 때도 요즘은 그림 테크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작가가 앞으로 얼마나 유명해질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가치를, 미래 가치를 보고 산다고 할 수 있겠는데, 저렴할 때, 그 작가가 아직은 유명하지 않을 때 사두었다가 유명해질 거라는, 대가가 될 거라는 가능성을 우리가 타진해보고 매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게 가치가 굉장히 커질 때 제대로 된 투자이고 재테크가 된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너무 좋은 거 그대로 사실 수 있는 자산가들이야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앞으로 그렇게 크게 프리미엄이 될 수 있는 고가치가 될 수 있는 곳을 아직은 저점일 때 매입하는 것이 진정한 재테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제가 살짝 힌트를 드리면서 살펴보시면 조금은 답이 나오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강변의 가치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강변북로에 위치해 있는 햇살이 좋은 남향을 바라보는 그런 한강변의 입지들 중에 과연 우리가 지금이라도 뒤늦지 않고 소장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예, 좋은 건 아는데 사실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서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쭉 한번 살펴보실게요. 서쪽에서 살펴볼 제일 첫 지역은 어디일까요? 예, 마포구겠죠. 마포구 일대의 망원동과 그리고 합정동에서 상수지역에서 그리고 도화동 일대 그리고 넘어가면 용산 일대입니다. 용산 일대도 어떻습니까? 용산 일대에는 이미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나마도 마포구 일대에는 조금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예, 그곳은 아직은 그렇게 많이 상승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한강변 쪽에 위치해 있는 곳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평균치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적인 것이 적어도 4억 원대 전후였습니다. 그리고 용산구 안에 들어와서 원효로 일대인데요. 원효로 4가 일대겠죠. 한강변에 가장 인접해 있지만 그것도 이미 5억 원에서 6억 원대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후옆으로 지나오면 철도창 부지는 개인이 또 소유할 수 없는 곳이고 그리고 넘어갔을 때 동부 이촌동의 아파트들 가격 더 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한남 3구역이 나오죠. 한남 3구역 이외에 4구역, 5구역이 인접해 있습니다만 이것도 가격들은 이미 15억 이상의 투자금이 들어가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으실 테고요. 그리고 넘어가면 어디입니까? 옥수와 그리고 금호인데요. 이것은 아파트들이 이미 포진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적은 금액으로 들어가고 앞으로는 아파트에 명품 아파트가 들어설 그런 새로운 새 아파트가 되는 곳이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넘어가야 할 부분이죠. 재건축을 앞두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재개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곳은 재개발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색깔을 띠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넘어가면 바로 어마어마한 성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성수는 지금 25억 정도의 평균치의 투자 금액이 들어가는 곳이 또 그곳입니다. 소장하기에 가장 어려운 곳이기도 하지만 또 자본이 있으신 분들은 가장 탐내는 곳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넘어가면 어느 곳일까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25억에서 갑자기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는데요. 바로 광진구 일대의 자양 4동과 그리고 자양 2동 요 일대입니다. 요 일대가 강변을 끼고 있거든요. 자양 4동도 어느 정도는 초창기 작년만 해도 금액적인 부분이 저렴했었습니다만 신통 쪽이 강변을 끼고 있으면서 이곳이 이미 그 이상의 가격들 지금은 한 4억 정도 그리고 투자도 어렵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은 아시겠지만 선정이 되면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만 가능하시기 때문에 또 어렵기도 하고요. 그러고 남은 곳은 과연 어느 곳일지 바로 자양 2동입니다. 자양 2동은 아직은 뭔 것이 움직이는 것들이 모아타운이라고 하는데요. 모아타운도 아직은 초기이기 때문에 갑자기 저렴한 10배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금액으로 또 소장을 하실 수가 있다고 해서 제가 살펴보러 온 것이고요. 한강뷰가 반짝반짝한 남양의 햇살 좋은 한강뷰 또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접해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자양동이라는 지역 그리고 한남동, 성수동 일대에 우리가 성수 전략정비지구가 어디와 인접해 있을까요? 바로 그 유명한 강남, 압구정 그리고 삼성동, 청담, 송파와 맞닿아 있고요. 그 유명한 또 반포와 맞닿은 곳이 바로 용산입니다. 그렇게 가격들이 가장 높게 형성된 한강변 일대에는 바로 건너에 강남권이 인접해 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모든 것을 총집합해서 점점 좁혀갔을 때
강남권과 인접해 있으면서 다리 길이 보통 1.6km고요. 예, 그 1.6km의 강남권에 위치해 있는 곳 중에서 한강변을 남향으로 볼 수 있는 곳 중에서 바로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저평가된 곳이 바로 이 자양동이죠. 이 자양동은 제 앞에서 봤을 때 제 오른쪽으로는 삼성동과 청담동이 보이고요. 제 왼쪽으로는 종합운동장 잠실이 보이는 곳입니다. 강남권을 끼고 있는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저평가가 된 마지막 소장 가치가 있는 노른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곳이 어떤 곳인가? 그리고 이곳에서 또 살짝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재개발 소식인데요. 모아타운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더 바람이 불기 전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라고 해서, 또 제가 항상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첫 소식 아니면 베스트 소식을 전하는데 또 열심히 하고 있으니 오늘도 알찬 소식으로 제가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아타운 준비하는 곳이 어느 곳인지 살펴보러 가시죠. 네, 바로 이곳이 바로 앞으로 금싸라기가 될 곳입니다. 예, 함께 살펴볼게요.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바로 자양 2동의 모아타운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이제 스타트를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자양동 안에도 한강뷰가 되는 곳은 자양 4동, 자양 2동인데요. 사실 자양 4동은 이미 모아타운이나 아니면 신속통합계획이 선정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한강변에 이제는 그냥 한강변이 아니라 그 앞에 우리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원이 함께한 곳이 차별화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그렇다고 하면 자양 4동에 공원이 있나요? 제가 디스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바라만 볼 뿐이지 그 이상 이용할 수는 없어요. 그냥 바라만 봐야 되는 것. 하지만 이곳은 바로 유명한 뚝섬공원이 위치한 한강공원과 함께 하는 곳이 바로 자양 2동이라는 사실이죠. 자양 2동 안에는 둘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뚝섬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위치는요, 자양 2동이 바로 뚝섬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가장 노른자이라는 사실이고요. 예, 그렇다면 이 안에서 모아타운이 시작되었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가장 노른자이에 시작되었다는 얘기인데요. 뚝섬공원을 이용하면서 햇살이 지금 제 앞에는 너무 반짝반짝 아름답게, 예, 지금 한강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강의 물줄기가 이렇게 아름답게 빛나는 걸 보니까 눈이 부셔서 제대로 뜰 수가 없는데요. 너무 따스합니다. 이제 시간을 봤을 때 5시, 4시가 넘어 5시가 되어 가려고 하는데도 따스한 햇살이 그대로 느껴지는, 그래서 남양 하나 봅니다. 모아타운이 크게 세 구역으로 나뉘어서 시작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살짝 살펴볼 건데요. 크게 나누어서 A구역, B구역, C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었고요. 그 안에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한강뷰에, 그러니까 한강면에 위치해 있지만 한강뷰가 되는 곳의 구역이 따로 있었고요. 그리고 한강면에 위치해 있지만 한강뷰는 살짝 빗나갈 수는 있어도, 예, 또 진행이 굉장히 빠른 곳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곳은 한강뷰가 되진 않고 진행은 살짝 느리나 앞으로 가장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곳, 이렇게 세 곳으로 나뉘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금 A, B, C 구역을 비교해 드릴 텐데요. A 구역은 65.3%의 노후도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57% 이상만 되면은 그 모아타운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그 이상의 10% 이상이 웃돈다는 것은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축들이 가끔씩 있거나 그렇게 노후도가 되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 많이 걱정을 하는데요. 전체적인 노후도를 우리가 요즘에는 어떤 플래닛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노후도에 대해서는 이미 다 좀 입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안전하게, 사실은 몇 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 안에 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10% 이상 날 때에는 그래도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B구역은 가장 높네요. 68.2%. 지금 현재 20년 이상 된 노후도 주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C구역은 61.3%입니다. 그리고 사업지별로 노후도는 굉장히 충족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합원 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조합원 수가 사실은 많은 곳보다는 적은 곳이 더 빨리 진행되기가 좋거든요. 그 안에 어떤 동의호를 받아내는 데 있어서도 맨투맨으로 가게 됐을 때는 보통 다른 지역들 보면은 그 조합원 수가 적은 곳이 늦게 시작했어도 빨리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진도가 빠르기 때문인데요. 그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A구역의 예상 조합원 수는 780명이고요. 그리고 B구역의 예상 조합원 수는 920명, 그리고 C구역의 조합원 수는 500명. 이렇게 봤을 때 C구역이 조합원 수가 가장 적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하거나 관리가 쉽다라는 말씀. C구역이 그렇습니다. 노후도는 이 중에서 가장 조금 떨어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도 61%나 되지만 조합원 수가 작기 때문에 진행하는 데서는 더 신속하게 갈 수 있고요. B구역 같은 경우에는 노후도가 가장 높기는 합니다. 68.2%. 그런데 조합원 수는 920명 정도로 가장 높기는 해요. 그래도 많은 차이는 아닙니다. 현재 동의서는 진구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동의서를 30%까지 거뒀을 때는 공모 방식의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주민 제한 방식으로 갈 때는 67% 이상만 거두면 주민 제한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80% 받았을 때는 조합을 설립할 수 있죠. 지금 이곳의 단계는 동의서를 진구 중이라는 거. 그래서 30% 이상 거둬서 공모 방식으로 할지 아니면 67% 이상 거둬서 주민 제한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동의를 걷어가면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얼마나 활발히 시작을 하는지 제가 살짝 살펴봤는데요. 시작부터가 굉장히 체계적이었습니다. 그냥 물리적인 어떤 조그만 추진위 사무실이라고 차려놓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가장 무서운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이라는 거 아시죠? 가장 빠르게 보급할 수 있고 빠르게 정보, 빠르게 수집할 수 있는 것이 온라인인데요. 아예 처음부터 이곳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카페에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서도 카페에 제출할 수 있게 하는 추진위원장의 엄청난 역량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곳이 바로 모아타운을 했을 때 뒤늦게 시작했다고 해도 제가 항상 어느 지역이든 가서 살펴봤을 때는 추진위원장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곳은 벌써 시작부터가 달라서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크다라는 거. 그리고 A구역 같은 경우에는 제 뒤로 보이는 곳인데요. 바로 햇살이 반짝반짝 빛나는 한강뷰가 한꺼번에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위치해 있는 이곳이 바로 A구역 앞쪽인데 이곳은 영구조망이겠죠. 본 건물은 2층으로 지금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갈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2층 이상부터는 모두 한강뷰가 보이는 곳이 제 뒤로 보이는 A구역입니다. 그리고 제 왼쪽으로 보이면 그 옆이 바로 B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넘어서가 바로 C구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현재 이제 시작이지만 다 장단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 지역이 분위기는 어떤지, 노후도는 어느 정도인지 물리적으로는 이미 다 입증이 되긴 했지만 살짝 분위기만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출발하시죠. A구역에 관심이 많아서 A구역을 좀 살펴보러 왔어요. A, B, C 구역 중에서 저는 이제 A구역이 진정한 한강뷰, 될 수 있는 대로 되도록 그 인원 계시는 입주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은 한강뷰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상주에 계시는 조합원이 되실 소유주 분들께서 모두 한강뷰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한강뷰 아파트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갖는 곳은 A구역입니다. 제가 이미 B구역하고 C구역도 좀 돌아다니고 임장을 다녀봤는데요. 그곳들은 지금 한강변 쪽으로 경남 아파트를 비롯해서 현대아파트니 극동아파트니 해서 아파트들이 좀 많이 한강변을 이미 차지했더라고요. 먼저 선 차지를 했고 그래서 뒤에 이제 있는 단지 주거 지역들이 지금 이제 모아타운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도 간혹 틈새는 좀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거하고 다르게 지금 제가 A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면 앞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그냥 자양체육관하고 도서관이 2층짜리로 위치해 있고요. 햇살이 가장 잘 드는 곳이죠. 그리고 저 앞으로 보이는 곳이 바로 블럭 너머인데 이곳이 이제 B구역이에요.
그래서 B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강변 쪽으로 봤을 때 아파트들이 이미 저렇게 두텁게 경남 아파트, 현대 아파트들이 포진이 되어 있어요. 사이에 살짝 좀 뷰가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만 많지가 않아요. 조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는 곳이 바로 이 A구역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초등학교가 이렇게 가까이 인접해 있는 곳은 A, B, C 구역 중에 A구역밖에 없는 것 같아요. A구역은 한강변에 위치해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또 하나 가산점이 붙겠는데요. 바로 이렇게 초등학교 초품화 단지로 변모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네요. 그리고 바로 앞에 체육시설과 그리고 도서관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도서관에서 은은한 시나몬 향이 나는데요. 북카페가 굉장히 널찍하고 쾌적하게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초등학교가 앞에 있고 주거시설로서는 지금 다 갖춘 것 같습니다. 명품 주거시설로 거듭날 때는 문화 여가와 함께 이런 교육 환경까지 맞춰져야 된다고 하면은 A, B, C 구역 중에 A구역이 가장 저는 적합하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한편 제 오른쪽으로는 한강이 쭉 펼쳐져 있는데 그리고 학교와 그리고 도서관 체육 시설들이 펼쳐져 있고 제 왼쪽으로는 지금 2종 일반 주거지의 주거시설들이 열악한 낡은 빨간 벽돌로 이렇게 지금 형성되어 있어요. 바로 이곳이 A구역이고요. A구역은 지금 모아타운 지금 준비를 하고 동에서 진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렇게 도서관과 체육관을 바라보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영구 조망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공원 시설들도 잘 되어 있고요. 햇살이 여전합니다. 지금 시각 4시 41분인데 여전히 햇볕이 이렇게 계속 깊숙이 들어옵니다. 한겨울인데도 사실 뭐 얼음이나 눈 같은 거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이미 깨끗이 다 녹아서 항상 깨끗하고 양지 바른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주거시설에 있어서는 그냥 입지만 보는 것도 있고 어떤 개발 호재도 보지만 또 하나 삶의 질에 있어서는 그 지역의 느낌이 어떠냐라는 부분인데요. 이곳을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양지 바른 느낌이라서 있으니까 포근하고 아늑한 느낌이 납니다. 꼭 엄마의 품처럼 포근하고 아늑한 느낌이 나는 그런 구역이 A구역이에요. 특히나 또 면적, 그 안에서 봤다면 위치를 이미 보셨죠. 그러면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건 무엇일까요? 사업성이 잘 나올 수 있는 구역의 그 형태인지를 좀 보셔야 돼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용적률이라는 걸로 해서 사업성이 나오고 세대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땅의 모양이 예뻐야만 용적률이 잘 나온다고 하잖아요. 아무래도 반듯한 사각형이 됐을 때, 잘생긴 사각형이 됐을 때 용적률을 가장 많이 잘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 안에 정원도 나오고 하는데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지금 A4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정사각형에 가까운, 살짝 직사각형이긴 하지만 정사각형에 가까운 그런 그 구역 형태이고요. 그리고 A3 같은 경우에는 살짝 보시면은 조금 모양이 한쪽으로 좀 기역자 모양이거든요. 살짝 기역자 모양이라서 용적률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 활용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A1 같은 경우에도 살짝 이게 정사각형은 아니고요. 앞쪽에 일부 구역을 뺐더라고요. 그쪽에 아마 조그만 나홀로 아파트들이 있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지방 큰 건물들이 있거나 해서 그걸 빼고 나니까 조금은 기역자 모양이 여기도 니은자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은 정사각형은 아니라서 용적률 부분에 있어서는 A4가 가장 좋은 용적률로 반듯하게 또 생겼다라는 거, 이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용적률은 사업성하고 많은 세대가 좀 더 나올 수 있다고 하면 사업성이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보시고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됐네요. 전체적으로 살짝 살펴봤는데 한강부터 해서 지금 제가 위치한 자양 2동까지 봤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제가 봤을 때는 이곳이 모아타운이 이제 초기이기는 해요. 그리고 초기라고 할수록 우리가 모든 정비 사업에 있어서는 초기일수록 불안정성,
성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기는 하겠죠. 비례가 아니라 초기일수록 그 성공에 대한 이런 불투명함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또 초기인 만큼 어떤 그곳에 우리가 선점을 소유를 하거나 할 때에는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단점이라고 하면 좀 불투명한 불안정성이라고 하겠죠. 사업에 대한. 하지만 장점은 좀 더 저렴하게 또 소유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예. 그치만 결국에는 소장하고 있을 때 제가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그 진가와 가치가 있는 것은요, 초기에 소장을 했을 때 나중에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된다라는 거, 변함이 없다라는 건데요. 장기적인 보유를 했을 때 여전히 그 사업이 성공을 했다면 더욱 좋고요. 더욱 큰 가치가 있겠지만, 그렇게 설사 성공을 하지 못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소장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는 것은 좀 확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입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인 부촌과 함께, 그리고 가장 리미티드한 로얄 입지인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소장 가치는 확실하다는 것이죠.